안녕하세요. KBS입니다. 이번 주제는 경제 제재와 암호화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경제 제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입국 금지.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지인의 회사가 미국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입국 금지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유가 뭔지 궁금했는데요. 이란에 다녀온 이력을 문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조금씩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이외에도 수많은 국가가 다양한 행정적, 경제적 제재를 통해 외교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경제 제재는 왜 하는 것일까요? 또 최근 들어 이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몇몇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두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 제재란. 경제 제재는 탈냉전 이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외교 수단입니다. 경제 제재는 성격에 따라 특정 행동을 억제하는 부정적 제재와 대상국의 행동을 유도하는 긍정적 제재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특정 국가의 경제 활동에 제약을 가해 제재 대상국의 행동을 억제하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재에는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한 무기 금수 조치가 있고요. 무역과 금융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탈냉전 이후 미국 중심으로 경제 제재가 중요한 외교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효과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비극. 대표적인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 국가였던 리비아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리비아는 1961년대 대량의 석유가 발견되면서 이략 아프리카의 최대 부국 중 하나로 떠오릅니다. 1969년 무아마르 카다피가 무혈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 초강경 반미 정책을 펴고 석유를 국유화하면서 석유값 인상을 주도하고요.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테러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리비아의 경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1988년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의 페남기 폭파 사건, 1989년 니제르 상공에서 프랑스 UTA 항공 DC-10기 폭파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기 시작합니다. 리비아는 끝까지 사건 연루를 거부했고요. 이에 1992년 1차, 1993년 2차 경제 제재를 발동하게 되는데요. 리비아 정부 및 민간 기업의 국외 자산 인출 동결, 석유장치 금수 조치 등이 추가돼 실질적으로 리비아를 국제 고립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리비아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제재는 리비아의 국제교역 및 투자 위축을 초래합니다. 항공기 운항 중단 조치에 따른 수입 물자 반입 어려움으로 물류 사정이 악화되면서 물가가 치솟고 경제 운용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1992년에서 1999년간 유엔의 경제 제재 조치로 리비아의 1인당 명목 GDP가 1992년에 7,430달러에서 1999년 5,929달러로 감축되었죠. 리비아는 완벽하게 굴복하고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합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보상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미국과 유엔의 압승으로 끝나게 되죠. 이후 카다피는 선진국의 의도대로 공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2011년 아랍의 봄, 반정부 시위에 휘말려 리비아 내전을 벌이게 되고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리비아는 치안을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고요. IS 등 무장단체의 활동까지 겹쳐 현재 다수의 국가가 여행 금지 국가로 설정해 놓은 나라입니다. 여전히 경제도 치안도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수준입니다. 다른 국가에서 일어난 경제 제재 역시 무수히 많은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IT는 어떨까요? 가톨릭 신부 출신의 정치인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스가 1991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하자 클린턴 정부는 그를 복귀시키려고 미주 기구를 동원해 IT와의 무역에 제한을 가합니다. 클린턴은 IT 대사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IT를 잘 알았을 겁니다. 그 때문에 IT의 모든 중소기업은 곧바로 파산했습니다. IT는 한때 전 세계 야구공의 80%를 생산할 정도였지만 지금 이런 공장들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IT의 비극은 그전부터 있었는데요. 미국을 포함한 외세 압력에 놓였던 1986년, IT는 수입쌀에 대한 관세를 폐지해야 했는데요. 순식간에 IT 쌀 생산량의 75%가 미국 쌀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 시장과 조금씩 겹쳐 보이기도 하네요. 경제 제재가 휩쓸고 남은 자리엔 언제나 거대한 비극이 자리합니다. 경제 제재가 가져오는 실질적 결과. 첫 번째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재만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사력 사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IT, 이라크, 보스니아가 그 예죠. 두 번째로 제재하게 되면 내부의 정치체제는 공고해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북한, 쿠바, 이란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국외와의 긴장 국면은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이유로 활용됩니다. 공급이 부족하니 국민의 생활은 정부 원조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요. 정치적으로는 지식인이 몰락하거나 국외로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반대파는 존재하기 어렵게 됩니다. 세 번째로 경제 제재는 해당 국가의 집권층에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취약계층에 큰 타격을 주게 되죠. 유엔 아동기금의 조사로는 1991년에서 1998년 사이 이라크에서 경제 제재로 5세 이하 어린이 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990년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영아 사망률은 2배 이상 증가했고요. 5세 이하의 어린이 사망은 6배 증가했습니다. 결국 이라크에서의 경제 제재는 전쟁 이전에 이라크 주민의 10분의 1을 죽이게 된 겁니다. 이에 경제 제재를 당하는 국가들은 어떻게든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갖가지 시도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취했던 시도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암호화폐는 왜 그들의 희망 중 하나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키빗이었습니다.